저희는 성수기를 1년에 6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6번이냐? 신정 있죠, 구정 있죠, 가정의 날 있죠, 추석 있죠, 김장철 있죠, 연말 있습니다. 이게 고기 장사들이 하는 대목입니다. 이 한우라는 고기는 경기를 타는 고기는 저희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 타시는 분들이 소나타 값이 반값이 됐다고 해서 소나타를 타진 않아요. 소나타 값이 반값이 됐다고 흔들리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제 이름은 이정익이고요. 저는 음성 축산물 공판장 중도면 23번 과연미트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한우를 가공하는 포장 처리 업소, 육가공이라고 하죠. 육가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1 작업을 합니다. 넘버 9이 한 85% 정도 차지할 거예요. 저는 원래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한식당에서 일을 했고,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갈비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됐고, 그거를 작업하고 손질하는 부분을 또 배우게 됐고, 그래도 규모가 큰 식당에서 일을 다 배웠어요. 직원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점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다 큰 회사들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식당에 납품하던 회사 영업부장님이 왜 이 좋은 기술을 갖고 요리사가 되려고 하느냐,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신 거죠. 2002년도에 장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정육점을 좀 크게 했어요. 농산물 도매시장 앞에서. 수입육부터 돈육, 젖소, 그 다음에 유구, 한우 다 판매를 해봤어요. 정점 좀 컸어요. 식자재 납품부터 해서 식당 납품, 일반 소매까지 다 해봤고요. 양념육 제조 가공업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라는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는 많이 다뤄봤죠. 제일 싼 거부터 좋은 것까지. 그리고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영 식당도 운영을 직접 해봤고. 저희끼리 얘기지만 정책은 정부가 만들고요. 등급은 품질평가원에서 찍고요. 가격은 중도메인이 찍습니다. 상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중도메인들이 매기는 거거든요. 2+라고 해도 그 중에서 최상위급이 나오면 그 이상의 배의 가치도 가격을 책정을 해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가격에 대한 정확성, 그 상품에 대한 가치, 그런 거죠. 그 밥이 다 익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소도 같다라고 봐요. 소도 충분한 시간에 다 키워져야 돼요.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고기라는 것들은 싼 고기와 비싼 고기의 정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해당되는 만큼의 가치를 이룬다고 보는 사람인데 젖소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다 사용처가 다 있어요. 그들한테 맞는 고기를 맞춰주는 게 우리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들이 원하는 가격, 그들이 원하는 리즈, 그들이 원하는 등급, 그들이 원하는 규격, 그거를 맞춰주는 게 우리 유통 가공하는 회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중도메인들은 맛을 보는 직업이 아니에요. 기억하는 직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도메인이 있으면 저희는 판매자한테 가요. 판매자라고 하는 거는 정육점이나 가공장. 그럼 이 판매자가 거래하는 곳은 이제 소비자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이제 판매자분들한테 소를 중개를 해주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소를 드렸어요. 맛있는 소를.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소를 사서 드리면 이 소가 최종 소비자한테 가겠죠. 그럼 이 소비자가 드셔보시고 다시 이 판매자한테 옵니다. 지난번 소 맛있었어요. 그러면 이 판매자가 우리 중도메인한테 다시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소 맛있었어요. 그럼 그 소에 대한 체형과 색깔과 육질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중도메인일수록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했다가 그런 느낌을 기억을 했다가 자신 있게 가격을 매겨서 업체에 보내요. 요새는 정말로 저희 전 세대하고 다르듯이 전광판에 출하 농가에 대한 정보가 다 뜹니다. 출하 조합, 그다음에 출하 농장주 이름까지 다 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기억을 해요. 중도메인들이. 저 집 농장 거 좋더라. 보통 저희가 이제 소 한 차 싣고 올 수 있는 게 8에서 12 정도 오잖아요. 20두가 오는 집들도 있어요. 그냥 한 줄이 다 좋아. 8마리가, 10마리가. 한 집 소구나. 대번 알죠. 일괄사육하는 농가들은 개체번호가 같은 공통번호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알고 그 정도로 중도메인들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도메인들도 그 농장이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삽니다. 저희가 이제 소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육량이에요.
처음에 육량을 먼저 봐요. 그리고 육색을 봐요. 그러고 나서 육질을 보죠. 마블링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블링이 아무리 좋아도 등심 단면이 너무 작으면 고기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수율을 먼저 보는 거죠. 육량. 그 다음에 육색. 육색이 밝을수록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해요. 저는 소를 잘 키우려면 농가의 정성은 기본이고, 일단 첫째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둘째가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이는 사료라고 생각을 해요. 농장 환경을 첫 번째로 보는 이유가 내 소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지역에 농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이제 농장을 다녀봐요. 잘 키우는 좋은 소를 많이 사다 보니까 저도 그 농장을 가보게 돼요. 가보면 잘 나오겠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보면 더 이상 이제 갈 길이 없어. 그 농장이 마지막 집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올 일도 없고 그런 농장들도 많이 봤고 옆에 유해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바닥 관리 같은 이런 환경. 저는 솔직히 제일 항상 놀라는 거는 바닥들이 너무 다 좋아요. 툭불이 많이 나오는 농장들은 바닥들이 정말 아이들이 편히 잘 수 있게끔 다 해놓으셨어요. 밀사라 그러나요? 작은 방에 여러 마리를 집어넣는 그런 집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니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사료가 남아있거나 이런 걸 잘 못 봐요. 그런 집들은 다 먹을 만큼 하고 치우고 또 주면 또 주더라도 제가 이제 두 형제 중에 둘째인데 제가 했던 일은 물통 청소밖에 안 했어요. 믿기기만 안 된다고. 어머니가 넌 오면 물통부터 청소해. 그럼 저는 물통 청소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기본으로 돼 있는 집들이 등급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유전 능력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많이 봐요. KPN이라는 걸 보고 사지는 않습니다. 보고 살 시간도 없고 요새 같은 경우는 한 850도 전후로 경매를 하는데 저희가 소를 고르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한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40분 동안 그 소를 골라내고 하다 보면은 개체를 찍어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유독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고 나서 보니 그거더라. 라는 거죠. 근데 돌연변이도 가끔 나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액번호들. 그런 데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처음 보는데요? 라는 정액번호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덜어 있지만 일단 유전 능력이 기본적으로 우수하다고 봐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아, 농가분들이 저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강연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농가분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소의 기록지 알고 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많지 않습니다. 기록지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 소의 평균 도체 중량, 그리고 내 소에 대한 평균 BMS 코드, 내 소의 평균적인 육색, 내 소의 평균적인 등심 단면, 내 소에 대한 평균적인 육량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데이터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은 알 수 있잖아요. 어디로 판매됐고 포장 처리 업소가 어디고 그 이력자만 잘 찾아보면 어디서 판매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량들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지금 속값 떨어졌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원래 방식대로 잘 키우세요.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남들 얘기 쫓아가는 거죠. 출하 시기가 좋아서 속값을 잘 받았다고 그 사람이 키우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소를 내고 싶어도 소를 낼 수가 없어서 속값이 안 좋을 때 내서 조금 남들보다 덜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 소의 기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게 두렵지 않아요. 반대로 소는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오래 묵혀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소가 자신 있는 분들은 남들 소 안 낼 때도 와서 최고가를 받고 가세요. 음성공판장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타공판장들은 두수가 400도 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또 우리보다 경매를 좀 일찍 시작해요. 1, 2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00에서 400도 반 정도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다른 공판장의 경매 시간이 끝나요. 그럼 거기서 못 산 사람들이 부천에도 다리를 놓고 안성 도드람에도 다리를 놓고 협신에도 다리를 놓고 이렇게 놨는데 여기서 다 못 샀대. 그러면 일로 와요. 꼭 사야 돼? 그러면 중도매니저 가격을 띄워서 사거든. 그래서 저희는 출하주분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시장 동향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항상 꿀팁이에요. 전국 도매 시장에 경매 두수가 출하 두수가 몇 두인지 파악하셔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가축 전염병 터졌을 때 소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값이 뛴 이유는 타 공판장에 소가 출하를 못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 공판장의 출하 두수가 줄면 음성 공판장으로 몰려요. 메인 시장이다 보니까. 그럼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러면 자기 집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데 내시라 그래요. 음성 공판장을 기준으로 단가를 매기기 때문에
경매사분들도 그 기준에 음성이 지금 평균 단가가 얼마니 이하로는 중매인들은 안 팔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분석하시면 내 소를 언제 출하하고 어디로 출하할지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꿀팁은 경산후 도태시킬 때 이제 출하 시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소비가 될 때가 언젠지를 파악하시라는 거지. 3등급은 식자재로 아이들이 방학하는 시즌과 방학하지 않는 시즌 그런 걸 잘 고려를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계약하기 전부터 이제 생산을 해서 묶어놓기 때문에 그 스타트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시면 내 도태우를 어떻게 정리할지, 담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지금은 가장 좋은 거는 대형 도매몰을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B2B 하는 도매몰들을 보면 물건이 정체되어 있는 게 그냥 일반 소비자들도 볼 수 있고 농가분들도 볼 수 있어요. 쇼핑몰에 상품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리고 생산 일자만 봐도 어느 정도 알죠. 요새는 뭐 등심이 많이 정체된다. 최고 오래된 재고가 언제 건지 10월 달 것까지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요. 가격을 낮추고 있어도. 그런 걸 보면서 분석할 수 있죠, 농가는. 지금 소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봐도. 그리고 얘네가 얼만큼 세일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업과 장사라는 거는 뭐든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예측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저희는 성수기를 1년에 6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6번이냐? 신정 있죠, 부정 있죠, 가정의 날 있죠, 추석 있죠, 김장철 있죠, 연말 있습니다. 이게 고기장사들이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대목이라는 게 있으면 항상 비수기도 찾아와요. 근데 비수기에 가축전염병이 터지는 바람에 출하 수량이 줄었어요.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보통 10월이 되면 소비가 많은 게 저희는 수산물이라고 봐요. 온 동네를 가도 새우가 전어를 먹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김장철이에요. 그땐 그렇게 돼지고기를 삶으세요. 굴 많이 드시고. 소고기 소비량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도 속값이 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 가격에 안 맞는 소고기를 사서 공장은 운영은 해야 되니 어떻게 되니 많이 고민을 하겠죠. 인건비로 까지나 물건값으로 까지나 야 그래도 신선한 건 잡고 계속 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 고객들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납품은 계속 해야 되니 지금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균 가격이 22,000원이었는데 전염병 터지고 나서 25,000원으로 올랐어요. 속값이 비쌌다고 이 가격 못 받습니다. 저희는 손실보험서 이 가격에 팔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돈을 벌면 좋겠죠. 엄청 좋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올 초에 한우값이 한번 폭락을 했죠. 소비자들 인터뷰에 소값은 이렇게 하락했는데 왜 소고기값은 안 싸나요? 그때가 가정의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소고기 많이 나가죠. 소고기 어떤 게 많이 나가냐는 거죠. 어떤 게 많이 나갈까요? 5월 달에. 그렇죠. 구이용이 많이 나가요. 구이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구이용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정체가 돼요. 5월 달에 아무리 속값이 떨어져도 나가는 부위만 나가고 나머지는 다 냉장고로 들어가요. 냉동실로 들어가고. 소 한 마리 작업했을 때 A 기준으로 43% 이상을 지향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구이용을 쓸 수 있는 게 13%도 안 돼요. 전체에서 13%. 그러면 나머지 30%가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냉동된 제품들은 또 겨울쯤에 팔려요. 그럼 그때까지 보관하는 기간, 그리고 감가되는 가격.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속값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나머지 안 나가는 부위를 최하점으로 놓고 이 아이들은 가격을 못 내려고 버티는 거예요. 선호 부위와 비선호 부위가 대한민국은 너무 명확해요. 뼈는 거의 버리다시피 합니다. 버립니다, 실제로. 족발 혹시 외식으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우족이요?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구이용과 정육과 사태로 나뉘어요. 사태는 정육에도 못 들어가. 사태는 사태예요. 사태는 1년 12달 싸요.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찜과 국거리. 장조림도 찜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게밖에 소비가 안 돼서 농가분들이 생산하시고 직접 도축하시고 가공해서 유통까지 하시려면 스탠다드화가 되면 돼요. 우리 소는 무조건 툭불 A야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내 소가 다 틀려요. 내 집에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라는데도 어떤 애는 A를 받고 어떤 애는 1등급을 받고 어떤 애는 1불을 받고 어떤 애는 2불을 받아요. 그럼 이 팔로우를 만들려면 하루가 모자라죠. 1년도 모자라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도 소 키우는 방법 어떻게 키우면 잘 알고 어떤 유전자의 송아지를 사서 입식을 해서 키우면 어떤 걸 먹이면 잘 아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하루가 짧죠.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잘 되는 식당에 납품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은 쟤네가 다 벌고. 쟤네는 우리한테 키로에 12만 원짜리 갖고 막 키로에 3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팔아. 야, 나도 식당 해야겠다. 나도 정점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소를 키웠어요. 등급이 잘 안 나왔으면
이거 뭐 내가 매장 하니까 여기서 그냥 싸게 세일하지 뭐. 그러면 나락으로 갑니다. 내 가게일수록 저 사람이 소를 키우니까 당연히 저 집 소고기 좋아야지 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직접 잡아서 썰어서 파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경매장에 부탁하고 잘 받는 게 낫죠. 그러다가 장사가 잘 돼요. 제일 힘든 게 그거죠. 직원이 속색이기 시작합니다. 안 나와, 가게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멘붕 오고 뭐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하는 게 전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한 상품성이 있어요. 지금 뭐 우리 말고는 경남 지방에 있는 공판장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뭐 6만 원씩 나오니까 음성 공판장도 4만 원 넘게 나와요. 근데 지금 너무 일부라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 우리의 기준이 암소에는 없다고 봅니다. 미용산이 새끼를 안 낳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근본 사육 방식부터 달라져야 되는 게 미경산이라고 타이틀을 달아야 된다고 봐요. 내가 만약에 얘를 번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신의사를 먹여서 키워왔어요. 그래서 첫 발정기가 돼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수정이 안 됐어. 그러고 나서 비육사를 먹여서 출하한 게 정말 미경산에 대한 상품성이 있을까요? 발정이 와서 수정을 했어요. 3개월 있다 4개월 있다 유산이 됐어. 근데 어쨌든 새끼를 안 낳았다고 해서 이게 미경산일까요? 새끼 안 냈다고 무조건 미경산에 대한 상품성이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한우산업이라는 방향이 중성화를 해서 고급육 전략으로 갈 거면 저희는 아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거세우가 고급육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암소도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만 지금 생산도수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서 농가 소득도 어느 정도 지켜진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 한우라는 고기는 경기를 타는 고기는 저희는 아니라고 봐요. 흔히 이제 수입육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한우 사육하시는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우를 드시는 분들과 한우를 소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분류가 나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 타시는 분들이 소나타 값이 반값이 됐다고 해서 소나타를 타진 않아요. 소나타 값이 반값이 됐다고 흔들리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그랜저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그래요. 국내산 돈육을 소비하시는 소비자가 움직일 수는 있죠. 수입육이 개방되고 가격이 낮춰지면. 그런데 이미 하이 퀄리티의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글로 가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봐요. 저희는 그렇게 봐요. 이 소비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해외로 많이 가시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음식을 드시고 해외여행에 가서 소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그럼 외국에 계신 분들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돼 있어요. 레스토랑이나 음식점들 중에 마케팅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마케팅을 하세요. 방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외국 손님들을. 소 가격의 동향은 영업일수로 많이 봐요. 내년도 24년도 전망치를 달력을 쭉 펼쳐서 뒤집어서 봐요. 사업주인 저로서는 생산할 수 있는 영업일수를 따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공장에 생산할 수 있는 달이 한 달에 16일밖에 안 돼요. 현재로서는. 왜 그러냐면 월요일날 도축을 해서 화요일날 첫 경매가 수요일날 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건 주 4일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간 징검다리 휴무가 껴서 소가 한 번씩만 딜레이가 됐다. 그렇게 되면 뭐 14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럼 생산비라는 게 올라가죠. 사실 이제 소규모 업장들이 원하는 거는 월요일 경매가 이루어지는 걸 원해요. 일요일 도축을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 부분 때문에 안 되겠지만 생산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생산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일, 월이 쉬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21마리를 가공할 수 있는 캐파가 소 한 마리 가공하고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포지션을 나머지 일수에 다 뽑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화요일까지 쉬고 주 4일 하면서 이거를 뭐 탄력 근무를 하겠다?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와서 핏박스나 좀 닦고 바닥 청소하고 그냥 퇴근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하루가 비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에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서 생산비는 낮아질 수 없죠. 실질적으로 도축장의 패턴이 그리하다 보니까 첫 단이 그렇게 단추가 껴지니까 우리도 뒷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제일 큰 유통업체의 딜레마라고 봐요. 우리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좀 덜 버는 쪽으로. 소를 가지고 농가에서 도축장을 갖고 오는 비용,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 낮출 수가 없는 부분, 도축을 해서 도축세를 내야 되는 부분, 판매해서 내야 되는 부분은 농가가 다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의 원가라고 보고, 그러면 중간에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라고 보자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중개를 해서 넘어가는 부분, 법정수수료 1.3%, 최대 3%지만 3%까지 받을 수는 없는 구조, 각 가공장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두당 물류비용, 거기서 포장하는 포장비용, 이것까지는 원가예요.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8% 남짓이에요. 그럼 8%가 매출 이익으로 남아서 거기서 임대료 나가고 기타 뭐 제반 경비 나갔을 때 실제로 유통회사가 수익을, 가공장이 수익을 내는 거는 2%가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1.93% 순수익이 났거든요. 420억을 판다고 해도 그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요. 순수익으로. 지금 포장비가 소 한 마리당 35만 원 이상 들어요. 세분화할수록 더 많이 들어요. 코로나 때 이후로 박스 값도 많이 올랐고 진공포장 필름 값도 습지도 올랐고 다 올랐단 말이에요. 가공비는 올라가고 생산량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항상 밖에서 고생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소 출하해 주실 때마다 그에 대한 충분한 가치 평가 해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